늘품 동아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3학년 3반 1번 강세연입니다. 저는 오늘 무출혈 주사 바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무출혈 주사 바늘이란 말 그대로 피가 나지 않는 주사 바늘을 의미합니다. 이 무출혈 주사 바늘은 카이스트 화학과 이해신 교수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개발한 총책임자 카이스트 화학과 이해신 교수는 이를 개발한 성과로 2018년 10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이라는 상을 수여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무출혈 주사 바늘이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리는 풍선의 원리와 굉장히 비슷한데요. 제가 풍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일반 풍선이 있어요. 이 풍선에 바늘을 쿡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뻥 하고 터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풍선에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고 바늘로 쿡 찌르면 터질까요? 아니죠. 터지지 않죠. 바늘을 제거한 후에도 터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무출혈 주사 바늘의 원리가 바로 이러한 것인데요. 바로 이 주사 바늘, 이게 주사 바늘이에요. 이 표면을 지열 기능성 재료로 코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 이 코팅한 주사 바늘을 주사를 했을 때 이 코팅한 재료가 피부에 스카치 테이프의 역할로 이렇게 달라붙어서 피가 나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주사 바늘 코팅제가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주사 바늘을 찌를 때 우리가 피가 나는 이유는 피부와 주사 바늘의 마찰 때문이죠. 이 마찰을 견딜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해요. 마찰을 견딜 수 있도록 견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서 풍선에 바늘을 쿡 찔렀을 때 바늘을 제거한 다음에 이 스카치 테이프를 뗄 수 있나요? 못 떼죠. 뗄 수 없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사 바늘에 지열 기능성 재료로 코팅한 다음에 주사를 한 뒤에 이 지열 기능성 재료가 피부에 계속 남아있어요. 스카치 테이프를 뗄 수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게 계속 남아있는데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코팅제는 인체에 무해한 성분이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이 주사 바늘의 코팅제로 사용이 될 수 있답니다. 이해신 교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물질을 홍합에서 얻어냈는데요. 홍합 생체 접착제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웠을 거고 아마 살면서 되게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홍합이 이렇게 있으면 홍합에 족사라는 게 있는데 이 족사가 홍합이 바위 같은 데 위에 착 달라붙어서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 족사에는 카테콜아민 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바로 족사의 접착에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이해신 교수는 이 카테코라민 성분에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갑각류의 단단한 껍질을 구성을 하는 키토산 골격이에요. 이 카테코라민을 함유를 시켰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 주사 바늘을 코팅할 수 있는 코팅제예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홍합의 족사에는 카테코라민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홍합이 바위에 잘 달라붙을 수 있는데 갑각류의 단단한 껍질을 구성하는 키토산에 이 카테코라민을 합쳐서 코팅제를 만든 거예요. 이 코팅제를 이 주사 바늘에 발라서 스카치 테이프의 역할을 해줄 수 있게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코팅제가 어떻게 해서 주사 바늘을 주입을 했을 때 피부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코팅제를 주사 바늘에 마이크론 두께로 아주 얇게 코팅한 다음에 건조시키면 건조 과정에서 이렇게 얇은 막이 형성이 돼요. 이 얇은 막이 혈액과 닿으면 빠르게 하이드로젤 형태의 연성 소재로 바뀌는데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나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피부가 있잖아요. 좀 입체적으로 그릴게요. 선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혈관이 있겠죠. 여기다가 주사를 할게요. 주사 바늘을. 그러면 이 혈관과 혈관이 안에 피가 흐르고 있을 거고 이 혈관과 코팅제가 만나요.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게 바로 하이드로젤 형태의 연성 소재로 바뀌는데 이렇게 바뀌면서 혈장에 있는 단백질과 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사 바늘의 구멍을 막는 역할을 해준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주사를 했을 때 코팅제가 혈액과 만나서 혈액 속
혈장 단백질과 만나가지고 주삿바늘의 구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즉 스카치 테이프의 역할을 하는 물질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삿바늘을 제거를 한 후에도 이 혈장 단백질과 결합을 한 코팅제가 남아있어서 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무출혈 주삿바늘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원리까지 듣게 되었을 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걸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피가 안 나오는 주삿바늘 만드는 거 좋은데 주삿바늘로 찔러서 피가 나봤자 몇 방울 안 나오잖아. 아주 약간인데 이 정도 피를 굳이 안 나게 막을 필요가 있을까? 이 정도로 막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아주 큰 영향이 있답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의료진의 2차 감염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요즘 코비드19 바이러스 이런 걸로 해서 감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환자의 혈액을 통해서도 병원체가 매개될 수 있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죠? 이 주삿바늘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피가 나게 되면 이 피에 환자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매개되어 의료진이 주사를 하다가 그 피로 인해서 2차 감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출혈 주삿바늘을 사용하면 피가 단 한 방울도 나지 않죠. 그래서 이 의료진의 2차 감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지혈이 잘 안 되는 환자들에게 사용했을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먼저 혈우병. 혈우병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혈우병은 혈액을 응고시키는 인자가 결핍해서 피가 쉽게 나고 피가 조금만 나도 잘 멎지 않고 지혈이 안 돼서 심한 경우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죽음까지 이를 수 있게 되는 아주 위험한 병인데요. 이 혈우병 환자가 만약에 주사를 맞으러 갔어요. 가서 주사에서 피가 한 방울 났다 하면 피가 지혈이 되지 않죠. 그럼 피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면 심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죽음까지 이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출혈 주삿바늘을 이용하면 혈우병 환자도 안심하고 주사를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예시로 항혈전제를 장기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가 있는데요. 항혈전제가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물질로 아스피린이 있는데요. 이게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혈소판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이에요. 이 약을 장기간 복용한 사람들은 혈소판이 잘 작용을 하지 못하겠죠. 그렇다면 혈우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피가 나도 지혈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아주 위험한 상황이 초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사 바늘을 통해서 나는 이 아주 몇 방울의 피로도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게 안심하고 주사를 맞을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무출혈 주삿바늘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0번 넘게 촬영을 했는데 영상 발표가 처음이라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도 화이팅 하시고 저는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엉망으로 발표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들 안녕.